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잔소리 네 번째 자기소개서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면접자죠. 그리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자는요, 회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하고요. 자, 이 면접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력서로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묶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묶어서 그냥 이력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엄밀히 따지면은 이력과 자기소개서는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력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일단은 면접자는요, 을이에요. 회사는 갑이고. 그래서 뭐냐면 이 면접자, 보통 여자들은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으니까 뭐 25 정도 이상. 자, 남자들은 보통 27. 자, 이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신입을 우리가 면접을 지원하시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요. 면접자가 회사한테 나의 25 또는 27, 어떻게 보면 나의 평생에 걸친 이력을요, 회사한테 간결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접자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회사에 보여주는 게 그게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면접자를 살펴보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이력서가 있죠. 요새는 보통 고등학교부터 씁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뭐 대학원 필요에 따라서 그쵸? 석사라던가 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이력사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뭐 봉사활동, 사회활동, 뭐 수상 경력, 뭐 여러 가지 뭐 어학 능력 등등등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이력서를 종합하고 플러스 이 이력서에서 보여줄 수 없는 거. 이력서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게 뭐겠어요? 여기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 가능한 것들이죠. 그럼 자기소개서는요, 주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 어떠한 경험. 그래서 경험이라던가, 뭐 성격, 그쵸? 그리고 본인의 뭐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녹여져야 되는데 이력서의 내용을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얘를 기초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녹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력서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예쁘게 써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제로는 이 자기소 맨 밑에 뭐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뭐 증명하면 돼서 뭐 혹시 위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뭐 퇴사를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약간은 조금씩은 거짓말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약간 나의 내용을 조금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요? 포장을 잘해야 되지. 자, 보세요. 내가 면접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나이키 신발이 있는데요. 요새 나이키 실적이 안 좋긴 한데 주식이 많이 떨어졌던데 여튼 나이키 신발 볼게요. 나이키 신발이 보시면요. 나이키. 자, 나이키 신발을 판다고라고 했을 때, 자, 신발을 나이키 그 상자 있죠? 빨간색 상자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포장하고 판매를 하는 것과, 그쵸? 아니면은 그냥 비닐봉투에 신발 2개 넣어서 판매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내용물은 똑같은데, 그쵸? 내용물은 같은. 내용물은 같은데 이 포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인식. 그래서 회사가 소비자고 면접자가 생산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포장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제가 한번 금액을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는 뭐 요새는 무상교육이긴 하지만 뭐 교재비 등등등 꽤 들죠. 제 대학교는 등록금, 뭐 교재,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월세 사실 수도 있고요. 뭐 기숙사도 기숙사 비용도 있죠. 용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채우는 데 들어가는 돈을 대충 보는 겁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는 더 많이 들겠죠. 자, 그리고 봉사활동, 요새는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해외로 봉사활동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회활동 마찬가지고, 사회활동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버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수상하는 것들도 공모전 같은 것도 준비하려면 돈 들죠. 어학 마찬가지로 어학연수 같은 거 갔다 오면은 돈 꽤 깨집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에 돈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요새는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뭐 공기업, 대기업 가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다 받으시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자기소개서를 요새는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력서들을 보다 보면은 그래도 자기소개서 검토 없이 정말 날 것 그대로 나의 생각을 그대로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요. 면접관이 당연히 얘가 돈을 주고 컨설팅 같은 거 받았는지 안 했는지 모를까요? 대충 압니다. 왜냐면은 요 신입 때, 요 나이 때 구사하는 언어랑 컨설팅을 받고 난 후에 구사하는 그 언어나 단어, 그쵸? 워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워딩의 수준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컨설팅을 받은 자기소개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소개서 컨설팅 받은 사람은 나는 자기소개서를 내가 작성하든지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을 하든지 최소한의 노력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인이 무조건 있다. 다만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컨설팅을 많이 하는 곳에서 동일한 곳에서 받다 보면은 또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겠죠. 뭐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겠죠. 그러한 곳에서 받다 보면은 약간 정형화 될 수도 있다. 또는 그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의 스타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감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컨설팅을 받는 게 확실히 면접관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되게 싸요. 요새는 하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뭐 5만 원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투자할 만하죠. 여기 보세요. 이력서 내가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어요. 자기소개서 요거 주관적인 사실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하는데 3, 4만 원이면 공짜입니다. 그렇다고 그쵸?
그렇다고 이거를 뭐 내가 자기소개서를 컨설팅을 받고 뭐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예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 컨설팅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컨설팅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 50개 이력서를 봤는데요. 컨설팅 받은 이력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본이 50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개만 있었어도요. 자기소개서 컨설팅 받는 비율이 2%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히나 이 이력서에 보시면 내가 특히나 이력서에 강점이 없을 때는요. 자기소개서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컨설팅을 받고 그 중에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은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은 어차피 3만 원에서 4만 원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는 비용 정도로 우리가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어떻게 보이는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저렴합니다. 혹은 뭐 저한테 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1대1 케어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1대1 케어는 제가 자격증 취득부터 해서 취업할 때까지 1대1 케어 금액을 내시면은 이때까지 쭉 제가 자격증 취득할 때 피드백 드리고요. 취업할 때 이력서, 자소서를 피드백해 드리는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은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회계 세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잔소리 자기소개서 컨설팅의 필요성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